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코타로예요. 오늘은 내 인생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내가 가진 저항의 종류, 어, 그리고 이 저항이 설정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지 해결법, 그리고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네 장의 카드로 볼까 해요. 1번부터 4번까지 골라주세요. 내가 지닌 저항이라고 하니까 또 좀, 그, 뭐지? 내가 지닌 저항이라 하니까 좀 이제 당황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왜 있잖아요. 살면서 각자 뭔가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유독 금전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유독 신체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은 이제 어떤 사람은 유난히 이제 연애나 가정사에 힘들 수도 있고 대인관계나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왜 나는 맨날 비슷한 어려움에서 괴로워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어떤 숙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 숙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고자 하는 자리예요. 음, 음. 네, 1번 카드 할게요. 아, 이거는 의외로 여러분 이제 나태할 때 일어났던 일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단 말이에요. 핵 발전소. 근데 발전소가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원자력은 계속 분해를 하고 있는데 발전소가 멈췄어요. 그럼 언젠가 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은 남들은 막 힘들게 막 삽질해서 가는 석탄 열차인데 여러분 안에 원자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로가 있어서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어떤 심장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연인이 생겨서 일을 안 해요. 누워버려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원자로의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물로 열을 식혀줘야 되고 발전기로 계속 전기를 뽑아줘야만 이게 이제 생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원자료 자체가 금이 가서 방사선이 이제 뿜어져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안전한데 여러분은 연인이 있어버리면 일을 멈춰버려요. 일을 멈춰버리고 연인 옆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수다나 떨면서 잠만 자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거대한 원자료를 가지고서 계속 끝없이 달려야 되는 어떤 거대한 발전소 혹은 열차인데 마을의 전기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이 원자로, 이 가슴에 있는 심장에 있는 열정과 이 무궁무진한 에너지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공적인 이익일 것인데 이게 만약에 연인이 있으면 연인에게만 쏟아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인에게만 쏟아부으니까 연인은 어떻게 보면 식인종화 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해바라기들은 해를 바라고 있는데 왠지 좀 항해하러 온 것 같아요. 야, 해를 이쪽으로 켜줘야지 왜 니네 자는데 켰어? 막 이러면서 마을을 향해 켜줘야지 왜 니네 자는 데만 켜? 이러면서 항해하러 온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딱 뒤통수 맞기 쉬운 각이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자영업자라면 일을 하고 열심히 막 직원들 봉급도 막 하고 마을 사람들 맛있는 음식도 막 많이 이렇게 차려주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밖으로 해줘야 되는데 연인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가게 문 닫고 맨날 놀러 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황이 들어오고 우리 먹을 데도 없는데 뭐 하냐 이러고 직원들 불안해하고 막 점점 막 이렇게 단골들이 약간 볼멘 소리 내고 먹을 데 없어서 라면 먹었다 뭐 딴 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항의가 계속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언니는 여러분이 주는 애정에 충만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배가 남산만해져서 막 진짜 점점 게을러지고 있고 근데 여러분 눈엔 여전히 예뻐 보여. 그리고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걸 바라고 있고 점점 식인종화, 거대화, 거인화 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 여전히 눈치 못 채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뒤통수 맞아요. 이렇게 뭐 직원이 배신을 때리든 거래처가 배신을 때리든 그럼 또 애인도 마찬가지로 떠나버려요.
그런 식으로 뭔가 얼마든지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와 열정과 그런 게 있는데, 그 에너지의 방향이, 그 여러분의 태양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마을을 비춰야 되는데, 그 서포트 라이트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연인이 자는데 돌리는 순간 이것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지키려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설정이 되었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사랑, 좋아하는 사람, 애인, 마음, 이거를 지키고 싶어 해요. 여러분은 의외로 지고지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뚱뚱해지든 흰머리가 나든 뭐 틀니를 하든 가발을 쓰든 여전히 좋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주변 상황이 여러분이 그 사람을 계속 좋아하게끔 두지 않아요. 왜냐면 그 사람 점점 변해가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은 어떤 로봇이라서 변하지 않지만 상대방은 로봇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달라요. 여러분 강철이고 뭔가 그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연인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게 자녀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애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너무 여러분의 그 사람만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베풀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푼다는 게 무한정 베푼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 있는 거를 꺼내서 준다고 베푸는 게 아니라, 뭐 재능 기부를 뭐 24시간 한다고 해서 그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이 그 돈을 받고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거나 무언가를 제공할 때 일어나는 선순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전기를 공짜로 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 전기를 돈을 내고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수명이 있으니까, 뭐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그 대가는 사실 엄청 싸다 비싸다의 의무가 아니라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의 무언가는 유일무이해요. 독보적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창의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매각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독특한 차별점이 있던 여러분의 무언가가 애인이 등장하거나 여러분이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은 이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일화 있죠. 견우와 직녀. 그쵸? 너무 노는 바람에 이제 1년에 일주일만 만나잖아요. 일주일인가? 칠성날만 만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제재가 생기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언법도 어쩔 수 없죠. 이제 강물이 이렇게 적당히 물을 좀 부어야 돼요. 여러분의 열기를 식힐 수 있는 어떤 물을 좀 부어야 돼요. 견우와 직녀 같은 경우에도 커다란 강이 있어서 하늘에, 그 강 때문에 못 지나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까마귀랑 까치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건데, 그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수로가 있어야 되고 열을 식혀야 돼요. 열을 좀 식힐 줄 알아요. 그리고 열을 좀 식혀야 되고, 여러분의 명석함이나 방향 지시, 나침판, 이게 나침판 표시거든요. 북극성이 나침반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떠 있는 어떤 명석함, 남들은 명석함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게 나침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내심,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의 인내심과 나침판이 지시하는 대로 가야만 되는 것에 대한 그거를 감내하는 인내심, 그 훈련이 필요해요. 고도의 집중력과 고도의 인내심이죠. 어떻게 보면 인내심. 왜냐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대로 계속 가야 돼. 내가 다른 길 가고 싶고 쉬고 싶어도 가야 돼. 그거에 대한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열을 좀 식혀야 되고, 열을 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썬카드와 스타카드, 어떻게 보면 정반대죠. 그렇죠? 이렇게 빛나지만 열을 식힐 필요가 있어요. 열을 식힐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은 나태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태하면 썩어버리고 곰팡이가 펴버리고 그 잡초가 자라버려요. 그렇지만 별이 있다고 해서 잡초가 자라거나 곰팡이가 피진 않아요. 그쵸? 다만 이제 머리 위에 명석함, 지시 등을 보고서 인내하고 곧
그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쫓아가는 거죠. 무작정 쫓아가기보다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걸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열정이 인간에게 향하면 이건 안 좋아요. 그 어떤 개인, 인간 개인,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개인에게 쏟아지면 안 돼요. 이것은 그 개인이 짊어질 만한 어떤 크기의 에너지와 열정과 뜨거움은 개인에게 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열을 식힐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역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죠. 이 9개의 코인이 떴는데 여기 먹을 게 잔뜩 있는데도 이 고양이는 굳이 모서리에 올라가서 자기 밥그릇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앵무새를 노리고 있어요. 그쵸? 근데 표정을 보면은 먹고 싶어서 노리는 게 아니라 놀고 싶어서 놀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먹을 건 풍족하고 다 좋은데 놀고 싶은 거예요. 놀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어떤 상대가 필요한데 문제는 여러분과 이질적인 상대예요. 얘는 조그마한 새이고 여러분은 포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놀고 싶어서 꺼내주면 어느 순간 본능과 본성 때문에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혹은 깨물지도 몰라요. 그리고 혹은 놀라서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눈앞에 볼 수조차 없게 돼요. 그리고 밥그릇은 다 쏟아져 흩어져 버리고 막 그러면 집안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쥐떼들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쥐를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료를 쏟아서 쥐떼들이 막 출몰해요. 여러분은 새를 잃어버린 상심에 빠져 있고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보기만 해라. 보기만 해도 즐겁잖아. 보기만 해라. 괜히 어설프게 열었다가 미움받고 도망가고 사료 쏟아가지고 밑에 쥐떼들 출몰하면은 너는 슬픔에 잠겨있고 쥐떼들만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새는 멀쩡하게 살집도 잃어버리고 너를 원망하게 될 거 아니냐. 그냥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하고 보기만 해라. 노랫소리가 흥겹다면 그냥 듣기만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냥 가끔 그냥 보기만 해라. 눈으로 보기만 해라. 이런 느낌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짝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눈빛이 서로 마주치지가 않았어요. 이 여러분의 짝은 따로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70%, 69%에서 70% 정도 해당되는 말일 거라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또 할 말 있나요? 아니면 그냥 한 발만 담궈라. 그러니까 무슨 연애를 하든 상대방을 좋아하게 되면 한 발만 담그래요. 여기 보면 발 하나만 담궜잖아요. 한 발만 좀 담그세요. 한 발만. 양손으로 막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한 발만 담그세요. 사람 잡을 때도 한 손으로만 잡고 나머지 한 손은 그냥 등 뒤에 숨기세요. 한 손으로만 잡아요, 상대를. 두 손으로 막 잡고 끌어안고 막 이러지 말고.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요. 그쵸? 네, 여러분 사랑해요. 네, 무슨 느낌이냐면 2번 카드 할게요. 네, 2번 카드 할게요. 지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여탕에서 때밀이를 하면 때밀이를 해도 어디선가 남자가 나타나서 또 꽃을 주면서 구애를 한대요. 그냥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은 남자가 막 대시하는 게 싫어가지고 여중, 여고, 여대를 나오고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여탕에 가서 여자들 때만 밀어줬는데도 남자들이 구애를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와 구설수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이상하게 숨어 있어도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여중 여고를 나오고 여탕에 가서 여자들 몸, 아줌마들 몸 이렇게 때밀이를 하는데도 남자 그 와중에 그 출퇴근도 막 거기 목욕탕에서 살아. 먹고 자고 해. 그래도 남자가 와서 여러분한테 꽃을 줘요.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 자체가 그냥 귀티가 나고 막 에너지가 넘쳐나고 너무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막 피부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배곡이고 표정도 너무 밝고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젊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석에 숨어 있어도 어디선가 남자가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대시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밖으로 나오길 바란대요. 더 많은 기회를 갖고 무대 위로 올라오길 바란대요. 세상 밖으로 나오길 바란대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연한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성의 이성이든 상대방 어떤 이성이든 뭐 동성이든 간에 이성으로 봐야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성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단순 호감이나 친구가 아니라 진짜 성적 대상이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여러분에게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시는 상대방들로부터 끝없는 구애를 겪는 이유는, 여러분이 숨어 있어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이번 생에는 제발 세상 밖으로 나오고 부끄럼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무대 밖으로 나오고 더 넓은 세상을 보라고 이런 게 주어진 거예요. 이게 남들은 이제 배부른 소리 한다는데 사실 여러분 되게 고통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데 막 이렇게 학생 때도 괜히 막 누가 막 이렇게 성추행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누가 계속 수근거릴 수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장난 아니고 주변에 혼자 여자애들이 주변에 안 다가서 혼자 밥 먹어야 되고 본인은 막 여자애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엄청 막 애쓰는데 여자애들은 지들끼리 놀아요.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냥 외로워요. 너무 예쁘거나 너무 이렇게 주변에 관심들이 달라붙다 보니까 그냥 무슨 행동이든 다 조심스러운 거예요. 뭘 해도 재수없다고 그럴까봐 뭘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친구를 되게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다 막 다가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탕의 때밀이가 되면 아줌마들이랑 같은 여자들이랑 대화 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 와중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막 누가 고백하러 와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친구, 뭐 이제 여자친구,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여자면 여자친구, 남자면 남자친구 안 생겨요. 왜냐면 시기 질투도 너무 심하고 뭔가 힘들어요. 혼자 밥 먹어야 돼. 그런데 막 싫은 사람들이 만지기만 하고 근처 다가오기만 하고 희롱하기만 하고 막 호기심에 눈초리로 보기만 하고 연락처만 주구장창 달래. 답도 안 나오고 연락처만 달래.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닌데. 그래요. 여러분 그냥 외로워요. 그런 느낌이고 자기도 평범한 대화 나누고 싶고 막 그래서 좀 늙으면은 괜찮아지려나 싶다가도 30대가 돼서도 계속 이래. 이 분위기가 흐려지지가 않아. 심지어는 60대가 돼도 노인정에 가도 70대가 돼도 할아버지들이 그러고 있고 할머니들이 시기 질투하고 있고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네. 그리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정도로 막 어쨌든 근데 막 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미인 박명이라는 말이 제가 느끼기로는 한 143% 정도 맞아요. 네. 그때 여러분 그렇게 막 노인정에 가서도 막 할아버지도 공세 받을 정도로까지 그렇게까지 오래 살진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어떤 여성성을 간직한 채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안심하고 밖에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늙어서 추해지지도 않으니까 안심하고 밖에. 뭐 여러분 물론 그게 되게 고통스러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추근덕대고 그러면. 그쵸? 근데 이거의 해결점은 뭐냐면 여러분이 충분히 부유해지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벌고 유명세를 얻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목욕탕 때밀이로 일할 때는 너 왜 우리 남편한테 꽃 받았어 하면서 막 같은 막 때밀이 아줌마가 막 시기 질투하고 화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예 유명해져가지고 뭐 TV에 나왔어요. 뭐 동안 주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V에 나왔다 쳐요. TV에 나오면은 뭐 몸짱 아줌마 이런 식으로 TV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잘것없는 남자애라고 해야 되나? 남편 보잘것없는 남자애를 두고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괴롭히던 아줌마들이 여러분한테 아예 말을 못 걸어요.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건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연예인 좋아한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아예 돈을 많이 벌면은 차라리 이런 잡음이 좀 덜해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고 충분히 유명해지지 않고 충분히 부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꼴값, 외모값, 미모값 하면서 계속 폄하하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유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유명해지려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괜히 막 한 명이 누가 고백하면은 그 옆에 있던 여자애가 괜히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아무리 증거를 내밀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화를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행동도 부담스럽고 다가오는 사람들 다 차단해요. 왜냐면 어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남자친구일지 모르고 누가 좋아하는 애일지 모르니까 일단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절하는 게 습관돼 있어. 왜냐면 섣불리 받아줬다가 또 어떤 공격을 당하고 어떤 구설수에 휘말릴지 모르니까 여러분 무섭거든요. 근데 차라리 여러분 유명해지고 충분히 유명해지고 충분히 좀 알려지고 충분히 돈이 많아지면 이런 보잘것없는 어떤 뭐랄까 남자 한 명을 두고 막 이상하게 싸워야 되는 이상한 구조에 나를 계속 넣지 말아줘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지만 어쨌든 그 구조에서 빠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남자친구가 연예인 좋다는데 어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연예인을 질투하시는 여자친구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래도 여러분은 일단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은 헌한데 예쁜 얼굴 갖고 있었으니까 예쁜 남들이 좋아하는 매력이 있었으니까 헌한데 밖으로 세상으로 좀 더 밝게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밖으로 좀 나가라고.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돈이 많으면은 목장에서 말 타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진정한 자유라면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동갑내기의 어떤 여성분과 친해지기 힘들다면 여러분보다 어린 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살이나 15살 이하의 뭐 그러니까 어린 여자친구들이랑 친구가 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동물과도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성격이 동물보다는 대화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경우 그냥 아예 뭐 여러분이 30대 40대라면 10대 20대 여자 친구들과 친해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걔네들은 질투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아예 나이대 연령대가 다르니까 질투를 안 하고 순수하게 언니 멋져요, 언니 예뻐요, 저도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네, 그게 좀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얘는 되게 솔직하니까. 왜냐면 어차피 나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계급이라 하긴 그렇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영역 다툼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위에 있으신 분들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60대 할머니, 70대 할머니 이런 분들과는 친해질 수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여전히 시기 질투를 하거든요. 넌 젊은데 예쁘기까지 하구나. 난 아픈데 이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이상하게 무언가를 상대방이 감추고 싶은 어떤 시기 질투를 끄집어내는 어떤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감탄해주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의외로 역설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좀 허무주의라 해야 되나? 뭔가 수면 시간이 길어요. 수면 시간이 길고, 그냥 멍 때리는 건 아닌데, 그냥 뭔가, 현실적인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수면 시간이 길고, 의욕이 없다 해야 되나? 의욕이 만사 의욕 제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데, 이 만사의욕 제로라는 그 힘듦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어떤 심판의 날에서 왜 이렇게 천사나 대천사가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죽은 이들을 살려내고 어떤 뭐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건져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대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나팔 부는 역할을 할 때 나팔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시인이자 가수이자 작가이자 화가이자 영감을 표현하는 어떤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잠이 많고 그냥 현실이 현실 같지가 않고 멍한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의 머릿속이 더 재밌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뚝뚝 떨어지는 감수성들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은 왜냐면 어떤 무언가의 도구이거든요. 영감의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영감받아서 음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작품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매개체이자 도구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욕망이나 삶의 의지가 좀 없지 않을까, 남들보다. 거의 123% 정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뭐냐면, 차라리 평화를 외치세요. 평화를 외치고 아름다움을 외치시면, 비관적이고 슬프고 이런 것보다는 좀 평화와 아름다움과 희망을 외치면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밝은 걸 외치세요. 어두운 것보다. 기왕 창작물을 할 거면은 밝음을 외치세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밝음을 외치세요. 사랑, 희망,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밝음을 외치다 보면은 적절한 수단으로 이 세상에 밝음과 희망과 사랑을 외치시면은, 평화를 외치시면은 이게 되게 엄청난 큰 기회와 함께 여러분이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길 것 같아요. 명성이든 돈이든 무언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에 내가 주의사항은, 혹시라도 TV에 패널로 나갔을 때 정의의 칼을 휘두르지 마세요. 이게 투검이거든요. 검 2개예요. 근데 성건이 2개잖아요. 물어뜯지 마세요, 상대방을. 네. 여러분 눈에 정말 잘못됐고 저건 너무 나쁜 놈이야. 그래도 TV나 대중이 보는 어떤 강연석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이 말 한마디가 파급 효과가 엄청 세잖아요. 특히나 평화와 사랑과 그런 걸 외치던 시인이자 작곡가자 뭐 이런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 극악무도해. 그래도 그거를 헐뜯는 순간 대중들의 시선은, 혹은 그 사람은 이렇게 숨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은 공격당할 수 있는 나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중들의 시선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제 금은보화처럼 아주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인데, 그것을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헐뜯거나 뭔가 정의의 칼날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정의의 칼날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리고 이제 법, 그리고 모든 증거, 그리고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지, 여러분인 제3자인 여러분이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는 예술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현력은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 예술품을 누군가를 공격이 아니라 뭔가 정의라 해야 되나? 여러분이 무언가 찌르고 싶거나 물고 싶거나 물어뜯고 싶은 상대는 정의를 위해서 쓰지 마세요.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공격당하면 여러분은 금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럼 악기가 색을 잃어버려요. 악기는 작은 충격에도 음이 틀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되게, 여러분이 튼튼하지 않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서, 공격에 약하다, 충격에 약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충격을 일으킬 만한 어떤 공격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아름답게 어떻게든, 우리가 악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비평가고, 예술가는 비평가랑 달라요. 악을 정확하게 꼬집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항해서 이렇게 다시 새싹이 피는 인간의 어떤 고결한 희생과 영웅 정신과 생명력, 그리고 노력, 희망, 그 가뭄에도 어떤 샘솟는 어떤 새싹,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평가가 고슴도치라면, 여러분은 밤송이 자체에 딱 깨졌을 때 나오는 윤기나는 밤알 같은 존재인 거예요. 황금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이상한 데 쓰지 마세요. 소재가 구리면 안 돼요. 소재가 구리면 구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더 할 말씀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도 약간 조금 비관적인 생각이나 이런 걸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신은 죽었다라든지, 사랑은 없다라든지, 이런 비관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감정이 그럼 가짜라는 얘기예요? 말이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요. 근데 그거를 막, 언론에서 아무리 막 아이는 뭐, 있으면은 뭐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안 좋은 존재고 노키드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요. 근데 하지만 내가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마음은 가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신에게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경이로운 자연을 보면은 감탄하게 되어 있고. 그럼 그 마음은 가짜예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무언가를 언론에서 막, TV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막 떠든다고 해서 그거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다 진짜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4번 분 할게요. 여러분은 뭔가 되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사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텐고스트가 텐컵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한 마을과 가정을 이룰 만큼의 부자인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백종원 아저씨라든지 뭐 장사의 신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충분한 어떤 무언가를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팔 수가 있어요. 앞다투어 사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축제 분위기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생에는 가정을 꾸리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일적인 성공과 함께 이제 결혼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보다 되게 자기도 부자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돈을 딱히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해야만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되게 어떤 공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느낌? 여러분의 눈에?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패키지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 마음조차 예뻐.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쁘고 집도 부자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자수성가를 하지 않았으면 만날 수 없었던 레벨의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키지가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여러분도 되게 이제 또 주변에 베풀죠. 선한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죠. 왜냐면 여유가 있으니까. 뭐, 그 돈 줄 바엔 차라리 나한테 줘. 이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워낙 가진 게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적당히 하고 몇 시까지 돌아와. 이러는 거죠. 그리고, 너무 가난해지지는 말고, 사람들 너무 믿지는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해결책으로는 어떠냐면,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건 캐도남마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들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필요한 거는 결단력과 무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고가 가득해져요. 그럼 도둑이 끌 수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나의 재산과 나의 아내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도둑이 들끓을 수 있기 때문에 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칼이나 경호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법적인 어떤 그 보호막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게 캐도남말 수 있는 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칼이 여러분에게 어떤 위험과 그런 걸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없이 가볍기만 해. 부자인데 한없이 가볍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깔보고 돈 빌려달라 하고 별의별 쇼를 다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명석함과 함께 캐도남마의 칼,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정확하게 찌를 수 있다면, 상대방의 패부를, 약점을 찌를 수 있다면, 포인트를 이렇게 허황된 말, 가짜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울며 불며 쇼를 해도 사실은 막 거짓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엄청 가난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까니까 노름빛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겉면과 뒷면이 다른 약자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인지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인지 이제 판단할 때 여러분은 그거를 다 조사해보고 깔 수가 있어요. 조사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동력도 돼요. 근데 여러분은 근데 문제는 이거를 단칼에 휘둘러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단칼에 휘둘러서 한 번에 이렇게 척결해야지. 배신자들이나 나쁜 애들은 한 칼에 척결하고 한 칼에 잘라내고 다시는 안 봐야 되는 거지. 그거를 막 이렇게 핥히고 이러면은 서로 막 지저분해지고 너무 모양이 나빠진대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쳐내세요.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말고. 그런 식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종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서로 핥히다 보면은 남들은 그냥 재밌어만 하고 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왕이 막 이렇게 핥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단두대에 가서 처단시키든지 감옥에 투하하든지 다시 성 밖으로 쫓아내든지 다시는 안 보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막 서로 막 핥히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지니까. 그러니까 그지랑 부자가 그지랑 뭐 예를 들어서 구글 회장님이랑 싸우면은 그지가 이익이에요. 그지가 손해예요. 구글 회장님이 손해. 구글 회장님이 손해인 거예요. 아까운 시간 내 명성과 내 명판만 떨어지니까.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웃을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거지랑도 싸워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달라요. 세계가 다르니까 그럴 땐 그냥 캐도 남만 한 칼 이렇게 자르고 도와주지 마요. 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이거 할 말 얘기 없어요. 네, 이 손톱은 다른 데 쓰세요. 일할 때 쓰세요 그냥. 네. 여러분 사랑해요.